안녕하세요. 대연 멘토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이 패션 플랫폼 고금리 시대에서도 이 흑자 전환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여건 상황 속에서도 흑자의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까지 한번 패션 플랫폼에 관해서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먼저 보실 거는요. 이 패션 플랫폼의 원간 활성 이용자 수랑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이 만년 적자 신세였던 이 패션 플랫폼이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리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이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한 데 이어서 지그재그도 올해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쉬인 등 이런 일명 차이나 커머스의 공습이 패션 업계까지 덮친 가운데 국내 플랫폼에서 이 강도 높은 수익성 확보 작업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패션 플랫폼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수익성 확보에 집중한 패션 플랫폼의 실적의 개선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블리도 실적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 폭이 오히려 커져가고 있었다가 영업이익 보이시죠? 그래도 2023년에는 드디어 흑자를 전환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패션 플랫폼에서 에이블리 그리고 지그재그 그리고 무신사, 뭐 남자분들은 다 무신사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뭐 에이블리랑 지그재그가 있는 건데, 이러한 곳들에서 확실히 성장성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제 실적 보시면서 제가 좀 더 이런 재무제표 관련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보실 거는 일단 포괄손익 개선서인데요. 보시게 되시면은 매출액이 일단 조금은 감소를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조금은 감소를 한 모습으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아까 전에 너는 에이블리나 뭐 이런 거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 다 좋아졌다며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서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9기는 23년, 8기는 22년, 7기는 21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패션 플랫폼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서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에이블리라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 계속 만성 적자를 거두다가 그래도 드디어 23년도에 첫 흑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도만 하더라도 744억의 손실을 낸 것에 비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매출액은 2,59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3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700억에서 33억까지 플러스로 된 거면은 거의 760억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전년 대비해서 45%, 그리고 3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뭐 4.9배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과 영업 손실이 동시에 늘어났던 지난 3년간의 추세와는 달리 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세도 확실히 크게 유지를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플랫폼 지그재그,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부터 영업이익을 좀 내기 시작을 해서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1분기 지그재그 거래액이 15%나 늘어났고, 이 길 도착을 내건 직진 배송 거래액이 62%나 상승을 하면서 전체 거래액 증가를 견인을 했고, 이달 중순께 뭐 연간 실적 공개를 앞둔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는 거의 뭐 한 매출이 1조 원이 넘죠.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조에 근접한 수치까지 아마 성장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조금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패션 플랫폼에서 오프라인 진출이랑 그 다음에 자회사 중에 하나 이 솔드아웃에 대한 투자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씩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대문 패션인 이
에이블리와 지그재그의 실적 개선, 뭐 이런 카테고리 확장이 계속해서 주요하고 있고, 에이블리의 주력인 패션 외에도 뷰티, 디지털 라이프, 푸드 등까지 매출 구조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에이블리의 광고 선전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갑자기 극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데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에이블리에서 광고 선전비를 22년도만 하더라도 400억 넘게 썼는데 23년도에는 이제 한 200억대로 광고를 줄였습니다. 근데 광고비는 줄이는데 오히려 외형 성장은 더 됐다. 바로 이런 게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제 차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션 플랫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는 긍정적으로 말은 다 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래도 영업이익이 뭐 밑에 자회사들이 특히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 워낙 큰 성장을 이뤄줘서 이런 것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주가가 크게 하락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역시나 고금리 시대입니다.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옷을 많이 안 입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은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주가가 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최근에 이 중국판 유니클로 뭐 이런, 그 다음에 중국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플랫폼들 뭐 여기 어디냐 뭐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테무,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이 쉬인 같은 경우에 중국판 유니클로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위협이 되냐라고 하면은요, 이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테무라든지 이런 쉬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격이 정말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써 빠르게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가 정말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금 이런 플랫폼 회사들에게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국내에서 이 쉬인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을 할 경우 중저가 의류를 판매를 하는 플랫폼들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쉬인에서도 옷 같은 거 사면은 정말 싸거든요. 한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들 패션 플랫폼도 일단은 이런 거에 관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차이나판 플랫폼들이 한국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패션 플랫폼 같은 기업은 주가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고객들을 계속해서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여기서 옷을 사본 적은 없거든요. 인터넷 보시면은 중국에서 옷 사서 이렇게 산 것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뺏길지 안 뺏길지는 좀 더 시간이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선반영되면서 주가도 같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실적 부분에서 일단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반등은 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모습들에서 조금 더 금리라든지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이 다시 좀 돌아서기를 기다려야지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고요. 광고라든지 이런 마케팅 비용을 줄였는데도 영업이익이 증가했던 부분은 확실히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 1,000원 부근대에서 빠르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똑같이 악재라고 말씀드렸던 이 중국판 유니클로 같은 것들, 이런 쉬인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출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시면은 수급도 거의 지금 솔직히 없다라고 보일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급에서는 특별할 건 없고, 좀 더 기다려 보면서 이렇게 실적이 좀 더 올라오는지, 거기다가 이 중국판 유니클로 시인이 과연 얼마나 치고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